국세청 직원들의 발걸음을 따라 나서던 미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기찬이 움직였구나. 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나를 제거하려는 거지. 차가운 국세청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제인아, 제발 조심해. 기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같은 시각 DH홀딩스 본사. 도윤은 오성과 함께 평소처럼 투자 자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단숨에 깨졌습니다. 쿵!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 차림의 낯선 이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윤 씨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누구신지? 도윤이 의자에서 급히 일어나자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린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입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부정보 유출과 불법 투자 권유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내부정보 유출이라니요? 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조사관은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H홀딩스의 기밀 투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불법적인 개인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움켜쥐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문서 속에는 분명히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된 조작된 투자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완벽하게 누군가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해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고 오성과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의 세계는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증거까지 확보됐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오성의 얼굴도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윤의 눈빛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삼촌, 누군가 절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사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일입니다. 우선 투자 자문업 자격은 즉시 정지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격 정지, 그건 곧 DH홀딩스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도윤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찬이다. 제인 씨를 고립시키기 위해 날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그 순간 오성의 눈에도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도윤아,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삼촌도 똑똑히 알고 있다. 맞아요, 삼촌. 하지만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다가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씨,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조사에 응해주시죠. 무거운 발걸음을 떼던 도윤은 마지막 희망처럼 오성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삼촌, 제인 씨에게 연락해주세요. 기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성은 굳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꺾이지 않는 분노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주방을 오가며 분주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듯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윤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희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 직원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과에서 나왔습니다. 식품안전과요? 무슨 일로요? 윤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를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리치듯 올려놓았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 그리고 주방 위생기준 미달 명확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부 조작된 내용, 사실과는 정반대의 거짓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 거짓이에요. 윤희가 분노로 외쳤습니다. 저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씁니다. 냉장고며 주방까지 매일같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일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윤희의 다리가 순간 풀려버렸습니다. 일단 즉시 영업 정지 조치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윤희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가게 문은 닫히고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떠나갔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미친놈 결국 나까지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윤희의 눈빛이 절망과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향한 음모의 올가미는 이제 그녀의 목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설마 기찬이가 재인 씨를 압박하려고 우리까지 몰아붙인 거야? 윤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치밀하게 조작돼 있었고 도망칠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보람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윤희가 간절히 물었지만 조사관의 대답은 매정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하셔서 맡기십시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성아, 큰일 났어. 누나,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가게 영업 정지시켰어. 뭐라고? 영업 정지라고? 오성의 목소리에도 충격이 번졌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맺힌 채 다급히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금융감독원에 끌려갔어. 기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오성의 눈빛이 차갑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누나, 걱정 마. 보람이는 내가 지킬게. 윤희는 보람이를 오성에게 맡기고 차가운 조사관들의 발걸음을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삶과 가게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녁 기찬의 집. 기찬은 고급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YL그룹 강미란 상무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착수. DH홀딩스 김도윤 씨, 불법 투자 권유 혐의로 자격정지. 윤희 씨 운영 치킨 가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찬은 천천히 와인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건 승자의 미소, 그야말로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찬의 음모는 이제 재인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단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재인의 차갑고 날 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재인아, 나야. 무슨 일입니까, 황기찬 씨? 재인의 말투는 냉정한 존댓말로 단호했습니다. 기찬은 비릿하게 웃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뉴스 봤지? 미란이, 도윤이, 윤희 씨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더군. 미쳤어요? 당신 짓이군요. 재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기찬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난 지금 폭로월드 때문에 이미 힘든 상황인데 말이야. 그만하세요. 재인이 단호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승우를 어떻게 할 생각이죠? 승우라. 기찬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비웃었습니다. 승우가 도희를 죽인 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기찬은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 앞에 가져와 보라고. 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찬의 조작은 너무도 치밀했고 빈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찬의 목소리가 돌연 낮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재인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요? 재인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기찬은 감정을 싫어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폭로월드 따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살자. 재인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놈, 도라이 미쳤군요. 그 한마디는 차갑게 내리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이제
감정과 권력 모두를 건 진짜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과 다시 시작하라고. 제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건 세리가 한 짓이야. 기찬은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은호를 정말 사랑했다고. 닥치세요. 제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 아이 이름 나오는 것조차 역겨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인아, 잘 생각해봐. 지금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지? 미라는 국세청에 끌려갔고 도윤은 금융감독원에 묶여있어. 윤희는 가게 문까지 닫혔지. 그리고 네 동생 승우는 감옥에 있다. 제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찬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기찬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지. 뭐라고? 나와 다시 결혼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포기해. 그러면 승우를 무죄로 만들어줄게.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찬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돋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구할래? 아니면 복수를 계속할래? 제인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침묵 속에서 기찬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인을 궁지에 몰았다. 이제 끝은 내 손 안에 있다. 제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 승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승우마저 희생할 것인가? 기찬의 압박은 막다른 길까지 제인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녁 유경의 집. 유경은 마사지 기계 가게에서 돌아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자영의 방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신 거지? 유경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영의 가방도 외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이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핸드폰까지 두고 어디로 사라지신 거야? 유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혼자 멀리 나가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유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 주변을 다급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달려간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안 보인 것 같은데요. 유경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후부터 사라졌다면 이미 몇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혹시 자주 가시는 곳이나 특별히 찾으실 만한 곳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 곳 없어요. 유경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자영은 최근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혼자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유경은 급히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지금 승우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유경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인의 원룸. 제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조금 전 기찬과의 통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승우까지 인질로 삼은 기찬의 치밀한 협박.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계산했군.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찬의 반격은 예상된 일이었고 승우를 미끼로 쓸 것 또한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인은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찬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곧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기찬이 모든 카드를 다 꺼내기 전까지 기다려야 해.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유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유경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없어졌어. 뭐라고? 제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판이 흔들리는 순간 기찬의 음모와 또 다른 위기가 동시에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집에 안 계셔. 유경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끊어졌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제인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자영의 실종은 상상조차 못했던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제인은 유경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평소 자주 가시던 곳은 없어? 없어. 치매 때문에 혼자 멀리 가실 수도 없어. 유경의 절망 섞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제인아, 어떡해. 유경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기찬인가? 제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스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찬은 자신과 통화 중이었으니 직접 움직였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배후 세력이 또 있는 것인가? 유경아, 지금 바로 갈게. 제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단 이를 이해 신고해. 그리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혼자 찾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제인은 숨가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둠에 잠긴 낯선 공간. 자영은 의자에 거칠게 묶여 있었습니다. 눈에는 두꺼운 수건이 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자영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덜컥 낯선 발소리가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자영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본능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자영이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그때 의외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영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남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잠시 모셔온 겁니다. 필요하다니 누구한테요? 도대체 왜요? 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곧이어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남겨진 건 차가운 침묵. 자영은 혼자 남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온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나 좀 구해줘. 어둠 속에서 자영은 묶인 채 흐느끼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경아, 승우야, 제인아. 그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고 어둠은 더욱 깊게 그녀를 삼켜갔습니다. 밤, 유경의 집. 제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집 앞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유경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24시간이요. 유경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24시간을 기다려요? 경찰관이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확인하고 즉각 수색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제인이 다가와 유경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경아. 제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올 거야. 유경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제인을 바라보며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제인아, 어떻게 해야 해? 나 이제 무서워. 제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야. 기찬이 아무리 치밀해도 끝까지 버티는 건 결국 우리야. 제인은 두려움에 휩싸인 유경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 빠져있던 유경의 눈에도 다시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제인은 유경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짙은 불길함이 스쳐갔습니다. 자영의 실종 단순한 가출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제인은 경찰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 목격된 건 없습니까? 경찰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내일 오전쯤 CCTV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유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아, 혹시 이것도 기찬 씨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제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경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승우 씨 체포된 일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 어머니 실종까지. 유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의 줄에 꿰어지는 듯한 느낌, 기찬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유경아, 혹시 오늘 낮에 어머니 주변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 제인의 질문에 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난 가게에 있었거든. 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는데. 그러다 유경의 눈빛이 갑자기 번쩍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 오후에 택배가 왔어. 택배. 제인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직접 받으셨는데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어. 유경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치매 환자인 자영이 홀로 받은 정체불명의 택배. 그것이 실종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 택배 어디 있어? 글쎄 못 봤는데. 유경이 집안을 뒤져봤지만 택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유인한 거야. 확신이 굳어지자 제인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기찬이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군. 제인은 유경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유경아, 일단 들어가서 쉬어. 걱정되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차분히 기다려야 해. 유경은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제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은 제인, 머릿속은 이미 최후의 승부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황기찬.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인아, 엄마 걱정되지?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해.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엄마를 데려간 건 기찬이었어. 숨을 고른 제인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기찬의 나른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인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제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셔. 걱정 마. 기찬은 마치 모든 걸 장악한 사람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납치한 거야? 제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기찬이 비웃듯 낮게 웃었습니다. 납치라니 표현이 좀 과격하네. 그냥 잠시 모셔온 거지. 치매 환자를 납치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제인의 목소리가 흔들릴 만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기찬의 음성이 낮게 깔렸습니다. 제인아, 진정해. 엄마는 아직 안전해. 하지만 짧은 침묵 후 그의 말은 더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될지는 네 선택에 달려있어. 제인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지. 기찬의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제안이야. 마지막 제안. 기찬의 냉소적인 웃음이 수화기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내 말을 따르면 네 엄마도 무사하고 승우도 무죄로 풀려날 거야.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기찬의 목소리는 승리의 여유로 젖어 있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시 결혼해.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애.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제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승우와 자영 두 사람을 동시에 인질로 잡은 기찬. 모든 판은 이미 그의 손에서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인아? 기찬이 비수를 꽂듯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 네 엄마 치매 환자라며? 낯선 곳에서 오래 버티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지. 제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혹한 거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제인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물론이지. 기찬의 음성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못 기다리고 내일 오전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지. 뚝. 통화가 끊기는 순간 제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복수를 포기할 것인가? 복수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것인가? 제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어둠 속에 갇힌 자영. 낯선 공간, 차가운 바닥, 묶인 손목. 자영은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인아, 승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나 곧 자영의 눈빛에 흐릿한 불꽃이 번졌습니다. 제인아, 엄마 때문에 타협하지는 마라. 절대 네 정의를 버리지 마라. 그 목소리는 나약한 울음이 아니라 어둠을 찢는 마지막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평소에는 기억이 뒤엉키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위기의 순간 자영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딸 제인이 지금까지 왜 싸워왔는지, 무엇을 지켜내려 했는지 자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엄마는 괜찮아. 자영은 어둠 속에서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 목소리는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제인이 듣지 못했어도 그 마음은 반드시 닿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폐허처럼 버려진 건물.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어둠 속 자영은 여전히 의자에 꽁꽁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 가리개에 가려져 세상이 보이지 않았고 몇 시간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간절한 생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텅 빈 건물 바닥에 쿵쿵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자영의 온몸이 공포로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자영이 공포에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그리고 들려온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자영의 공포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너 누구야? 자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 남자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잠시 여기 계시면 됩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눈을 가리고 묶어놨는데? 자영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여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나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남자의 발소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묘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섬뜩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필요하다니? 자영은 눈 가리개 너머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말은 애써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의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웃으며 의자를 끌어다 자영 앞에 앉았습니다. 철컥 금속 소리가 울리며 더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강재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이름에 자영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제인이를 네가 어떻게 알아? 남자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자영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인이는 아무 잘못 없어. 착한 아이야. 정의로운 애라고. 정의. 남자의 목소리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고도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자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인이가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남자의 손끝이 떨리며 분노가 묻어나왔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었는데 강재인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자영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니야. 그건 기찬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은호를 내 손주를 죽인 게 누군데. 거짓말.
남자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강재인이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자영이 이를 악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기찬이 편을 들어. 네 정체가 뭐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다고?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황기찬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영의 눈가에 안타까움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야. 나를 이렇게 묶어놓는 건.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재인을 꺾을 방법은 이 수밖에 없어요. 재인이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황기찬 회장님과 협상하여 끌어내는 거죠. 할머니를 미끼로 삼아서. 자영이 말했습니다. 결국 나를 인질로 잡은 거구나. 맞습니다. 남자가 서늘하게 인정했습니다. 강재인이 할머니를 구하려면 반드시 회장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겁니다. 자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인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협박 따위에 굴복하지 않아.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은 분명 두려웠지만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재인이는 옳은 길을 걸을 거야. 나 때문에 무너질 아이가 아니야. 남자가 잠시 굳어섰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위험하다니까요? 자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상관없어. 그 목소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재인이가 정의를 버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영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너도 가족이 있다면 알 거야. 자식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야. 그 말에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 같던 충성심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기찬이가 뭘 해줬든 잘못은 잘못이야. 내 손주 은호를 죽인 거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과 자영의 뜨거운 외침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상황은?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재인한테 연락했나? 아직은. 빨리 해. 시간 없어. 반드시 무릎 꿇리게 만들어. 냉정하게 끊기는 전화음이 남자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자영은 모든 걸 눈치챘다는 듯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기찬이랑 통화한 거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강재인에게 연락할 겁니다. 자영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인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어떤 협박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이야.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당신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자영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재인이는 내 자랑이야. 옳은 길을 가는 아이를 어찌 후회하겠니?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아이의 정의를 꺾게 둘 수는 없어. 남자의 숨이 멎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재인이 왜 끝없이 싸워낼 수 있었는지, 왜 무너뜨릴 수 없었는지. 그 뿌리에는 바로 이런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 너도 엄마가 있잖아. 자영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남자를 찔렀습니다. 네 엄마가 이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자영이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날 풀어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마.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에 대한 충성심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쿵, 쿵 발소리. 자영과 남자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자영이 속삭였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여기 있었군. 익숙하면서도 차갑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남자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하러 왔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찬이 천천히 자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자영의 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기찬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기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인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자영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제인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먼저 은호를 죽이고 내 남편까지 죽이고. 기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억울하지요. 거짓말하지 마. 자영의 외침이 공간을 울렸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바보로 보여? 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기찬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빛엔 서늘한 광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제발 협조해 주시죠. 제인에게 연락해서 저와 협상하게 하세요. 자영은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제인이는 끝까지 싸워야 해. 기찬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함쳤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자영의 대답은 더 강렬했습니다. 상관없다. 제인이가 정의를 버리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기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영은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며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기찬아, 아직 늦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해. 그게 진짜 남자다운 거다. 기찬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 멈춰야지. 자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기찬아, 더 가면 네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기찬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인이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니 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영의 눈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기찬은 이미 사라지고 눈앞의 기찬은 냉혈한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찬이 차갑게 입술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인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자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그 순간 기찬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는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는 갈등하듯 잠시 망설였지만 기찬의 차갑고 위압적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제가 하겠습니다. 기찬은 서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하면 제인은 반드시 달려오겠죠. 자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찬아, 정말 이러고 싶니? 기찬은 냉혹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울리는 전화 연결음. 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엄마는 괜찮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야 한다. 제발 절대 무릎 꿇지 마라.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82화 마지막 클라이맥스. 기찬의 잔혹한 협박과 자영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순간. 이제 모든 시청자들은 단 한 가지에 숨을 죽였습니다. 기찬의 전화가 연결되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아, 나야. 네 엄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자영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절규했습니다. 제인아, 절대 속지 마. 끝까지 싸워야 해. 그러나 기찬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영의 입을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닥쳐, 어머니.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필요 없어. 전화기 너머로 제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기찬의 섬뜩한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2화는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쥔 기찬의 치밀한 협박,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자영의 마지막 외침. 다음 화에서 제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보따리였습니다.